회사에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화장실에서 몰래 울고 왔는데 상사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너 눈물 자국 다 보인다. 내가 너 몰래 울고 온 거 모른 척 해줄 만큼 우아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팀 직원들, 후배들도 다 있는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요. 여러분, 이런 회사 다닐 수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지금 다니고 계신가요? 회사 생활 힘들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이렇게 먹어라. 생각을 이렇게 해라. 심지어 제 직장 동료는 발바닥을 귀에 대고 여부제영이라고 말하는 상상을 하면 회사와 나를 분리시켜 객관화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상사에게 보고하러 가기 전에 몸동작을 크게 하면 심리적으로 주눅들지 않아서 도움이 된다는 영상도 봤죠. 근데 그런 상상까지 해가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현실이 답답해서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우리가 뇌에 힘주는 걸로 마인드를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회사 생활이 편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적어도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회사 생활 힘들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하세요. 직장인과 사업가 둘을 합친 혼종이 되세요. 이런 혼종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의 행복도와 선명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회사 생활 버티는 것도 기진맥진한데 집에 와서 또 일하라는 얘긴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거 알아요. 솔직히 여러분 하고 싶은 일도 없으시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라니 직장인에게 너무 사치스러운 말이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 얘기니까요. 근데 회사 생활이 지옥 같아서 혹은 그럭저럭 다니고는 있지만 만성적인 불안감에 시달려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제발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저는 무기력이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딱 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강제 격리당해서 합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을 때가 가장 축복 같고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격리 직전에 개인적으로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출근하기 전에 화장하면서 울고 눈물 자국 나서 수정 화장하고 다시 출근하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격리 기간에 누워서 뭘 읽었냐면 경제 자기계발 분야의 입문서이자 필독서라는 부의 추월차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었습니다. 그동안 제목이 천박하다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읽지 않았던 부류의 책들이었는데 돈 없어서 다니기 싫은 회사를 이악 물고 다니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보다 천박한 게 낫겠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느낀 이 책들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너희들 노동자로 살면서 행복할 생각 하지 마라. 사업이 아니면 답이 없단다. 투자로 돈 벌 생각은 하지 마. 급여 생활자는 시드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복리의 마법을 누릴 때쯤이면 너희들은 요양원에 있을 거야. 저는 이 책들을 읽고 나서 각성을 한 게 아니라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직장인의 유일한 희망인 투자와 복리의 마법이라는 환상을 깨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들었고 알겠고 맞는 말인데 나는 사업은 못하겠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회사를 너무 그만두고 싶어서 그 대안으로 부동산 투자에 엄청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집을 사지 않았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벼락거지라고 일컫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 관심의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회사 생활 외에 추가적인 노동으로 돈을 번다는 선택지는 제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회사에 복귀하고 또 이리저리 치이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를 다닌다는 건 목적지를 내가 정할 수도 없고 같이 타고 가는 구성원을 선택할 수도 없고 심지어 나한테 갑자기 내리라고 해도 할 말 없는, 즉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불쾌한 만원 버스에 실려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요. 저는 그 버스에서 왜 못 내릴까 냉정하게 생각해봤습니다. 무작정 내리면 내가 탈 다음 버스가 올까? 겨우 탔더니 이전 버스보다 더한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환승에 성공한다고 해도 회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진투앤지의 제너레이션 세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는요. 외적 통제 위치와 우울증은 연결돼 있다. 내가 뭘 하든 처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믿는 건 우울증의 또 다른 인지적 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우울하고 무력감을 느낀다면 이 통제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통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성적으로는 납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뼛속까지 월급 노예인 사람이 어느 날 각성하고 사업가가 될 수 있을 리 없잖아요. 어느 날은 부의 추월차선 저자 MJ 드마코가 제 꿈에 나와서 물속에서 제가 메고 있는 산소통을 자르더라고요. 아마 산소통이 월급이었겠죠? 저는 그 정도로 사업으로 돈을 벌라고 하는 책들의 조언이 너무 숨막혔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몇 날 며칠을 갈등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는 안정성이 흔들릴 때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다. 회사를 때려치고 나가서 사업하는 건 죽어도 못한다. 사업가다운 기계나 대단한 열정도 없고 능력도 없다. 대신 그냥 타협점으로 월급 외 추가 수입으로 월에 용돈 30만 원 정도만 더 벌어서 등심 돈가스보다 2,000원 더 비싼 모짜렐라 돈가스라도 죄책감 없이 먹어보자. 모아서 여행이라도 가자. 쇼핑 테라피라도 하자. 어차피 내 경력으로 이직해도 답 없고 100% 사업가로는 도저히 못 살겠는 거 지금 이 순간 조금 덜 불행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월급을 기본 생계비로 삼아서 안정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업을 시도합니다. 이 영상에서 부업 썰까지 이야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무튼 지금은 원래 목표로 했던 30만 원을 넘어서 월 40에서 50만 원 정도 지속적인 노동 없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0만 원으로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안 바뀝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 50만 원은 무슨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생이 바뀝니다. 정확히는 인생의 행복도가 바뀌고 선명도가 올라갑니다. 저는 이 50만 원을요. 경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강의를 듣거나 전자책을 사보고 어떤 상품을 구입해서 리뷰 콘텐츠를 만들고 혹은 물건을 사입해서 팔아보는 도전들을요. 기존 내 회사 월급에서 50만 원 헐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저는 추가 수입을 향한 여러 도전들이 실패해서 제 월급에서 50만 원이 사라져버릴 때의 우울감과 자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로 생긴 50만 원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여행 갈 때 여행 비용을 모으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은 여행 가서 아끼지 않고 쓸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비싸다 싸다 크게 안 따지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것저것 해보고 신나게 쓰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행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나를 위해 고민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면 이 돈으로 경험을 사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경험을 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계속 열립니다. 세상이 나라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르면 기회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 결에 맞고 할 만한 일, 도저히 못하겠는 일, 해본 일들 중 결합해볼 만한 일들에 대한 선명도가 올라갑니다. 이 월 50은요. 이렇게 경험의 돈을 태우는 것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위해 일하고 근로소득으로 버는 돈이랑 오로지 나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만든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돈이랑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돈 버는 게 재밌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추가 수입 없이 월급만 받아서 짠테크하면서 아무런 미래도 그릴 수 없었던 상태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그리고 일단 방법을 알고 의심스럽지만 실행해보고 이게 되네를 확인하고 나면 이 액수를 충분히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옵니다. 저는 회사 외에 수입원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과정에서 자존감이란 게 이런 거겠구나.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너무 많고 유사일에 돈 벌기 가장 좋은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혹은 사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거더라고요. 이 회사 아니면 안 돼 라는 의뢰 자세로 임하게 되고 회사가 나를 버렸을 때 생존의 위험마저 느끼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비용을 마련하겠다며 너무 비장해지거나 빨리 월급만큼 만들어서 퇴사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조급해지기보다는 일단 숨구멍 정도만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에 왜 들어오게 됐는지 기억나세요? 아마 퇴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보다 회사 생활을 덜 힘들게 하고 싶은 분들이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가가 될 목적으로 부업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불행한 퇴사원이 아니라 행복한 회사원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라면요. 제가 해보니까 40에서 50만 원만 벌어도 회사 생활이 덜 지옥 같아지는 건 확실해요. 여러분께서도 제발 그 경험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보통 생각하는 사업가의 모습을 꿈꾸거나 퇴사 준비를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의 본질을 실현해보고 싶어서 이 채널을 열었습니다. 제가 읽은 모든 책과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은 다른 사람의 불편을 해결해주고 타인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을 꼭 책 마지막쯤에 제일 중요하다는 듯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위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적당한 마무리 멘트가 없으니까 포장 시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물론 찍먹 수준이긴 하지만 리뷰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보니까 이게 소름 끼치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찐텐으로 다른 사람도 써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찍은 영상과 조금이라도 타인의 이익보다 내 이익을 생각하면서 찍은 광고 영상의 조회수 차이가 무려 10배였습니다.
사실 바로 직전에 운영하던 채널은 애드센스 수익화 요건이 이미 달성되었고 광고 문의도 꽤 들어오는 상황인데 저는 이 사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 채널의 업로드를 잠시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불편을 해결하고 기쁘게 해줄 때 정말로 돈이 따라오는지 나를 걸고 실험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회사 생활이 지옥같이 힘들어서 이 재미난 게 넘쳐나는 유튜브 세상에서마저 이런 썸네일을 클릭하게 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제 작은 경험을 공유하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 진심이 느껴지신다면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